두통, 어지럼증, 이명, 파킨슨, 손해축증 이런 난치성 두뇌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주의 깊게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침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세 가지 치료 도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호침이라고 하는 가는 침이고요. 우리의 아픈 곳에 자입을 해서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끝은 되게 둥글둥글해서 찔려도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메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고요. 어느 병속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메스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절개를 해서 문제 있는 곳을 수술의 방법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메스고요. 이 도침이라는 것은 호침과 메스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침처럼 끝이 날카롭거나 뾰족하지 않은데 일반 침보다 좀 두껍고 끝은 약간 뭉퉁합니다. 때문에 어딘가에 굳어있는 조직이 있을 경우에 얘가 들어가서 뭉친 곳을 살살살살 뜯어주면서 굳은 곳을 풀어줘서 문제된 신경과 혈류순환 장애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도침 치료입니다. 1976년도 중국의 주안장 선생님이란 분이 개발하신 새로운 치료법이고요. 기존 한의원에 썼던 전통된 침과는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 침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뇌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1차적으로 뇌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도 대부분은 뇌로 가는 혈류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은 전부 다 신장에서 목을 타고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 전달된 경로에 뭔가 압박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세의 문제입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 자세가 생기게 되면 이 목과 머리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돼서 뇌 혈류순환에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이 도침 치료는 혈관과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곳을 직접적으로 풀어주어서 뇌혈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일반적으로 목 앞쪽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고 해서 내경동맥을 통해서 뇌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 순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뼈를 따라서 추골동맥이라는 동맥을 따라서 혈류가 올라가는 이 두 가지 가닥으로 뇌는 혈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위는 뇌의 뒤쪽, 특히 손의 부분이나 중뇌 부분은 100% 추골동맥의 혈류 순환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즉 앞에 경동맥에 문제가 없더라도 추골동맥의 혈류 순환만 문제 있어도 손의 충분한 혈류 공급이 안 되어서 손해의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침을 통해서 유착된 조직을 풀어준다면 손해의 기능을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움을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도침 치료를 통해서 아주 현격한 치료를 본 분이 몇 분 계셨는데요. 두통을 10년 동안 앓고 있으셔서 매일같이 진통제를 복용하셨던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후두부를 도침으로 치료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만에 진통제를 끊을 정도로 좋아지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 직원 아버님께서 손해축 증상으로 저희 병원 찾아오셨는데 비틀비틀거리고 흔들흔들거리는 보행장애가 있었는데 이 후두부를 치료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단 4회 만에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의사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도침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선 한의사분들도 사실 되게 많이 무서워하는 치료입니다.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침 치료가 되게 숙달되신 분들이나 도침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 경력이 많이 되시고 도침을 충분히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고요. 두 번째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도침은 일반 침과 다르게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나 인대, 근육들의 직접적 치료하다 보니까 해부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야지 시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술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안전한 시술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얘기 드린 침시술에 경력이 많으신 분, 도침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으신다면 부작용 없는 안전한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침 치료를 했을 경우에 특히 우리가 머리 질환에 의해서 목 부분에 치료했을 경우에는 치료 즉시 목의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워진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엄청 경직되고 뻣뻣했던 상태가 침 맞고 나서 빠르게 해소된 경우가 많고요. 아울러서 머리도 맑아지거나 눈이 밝아지는 경험도 즉각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런 치료가 치료 후에 한 번에 다 끝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누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는데요. 도침 치료는 1회 치료 후에 일반적으로 2, 3일 정도가 가장 좋은 효과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2, 3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침 효과가 다시 감퇴된 상태에서 다시 재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 2회 정도 도침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단 입원해서 집중 치료할 경우는 매일같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적 효과 때문에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 뇌혈류 순환이 더 빠르게 증진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병행했을 경우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뇌의 신경 피질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도침은 실제로 뇌를 직접 자극한 게 아니고 뇌로 가는 혈류순환을 개선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TMS와 도침치를 같이 했을 경우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은 항상 경직된 자세로 있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상하, 좌우 그리고 옆으로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거북목과 일자목 등의 자세는 뇌혈류 순환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뇌혈류가 더 개선되는, 뇌가 청소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통해서 뇌를 쉬어주신다면 뇌혈류 개선을 더욱더 증진시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뇌질환은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접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신기한 효과를 나타나는 도침 치료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 특히 양방 치료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도침 치료를 받아보셔서 방금 말씀드린 신기한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의 손다칭이었습니다.